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 박은양입니다. 이렇게 병리과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병리과가 하는 일, 저희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와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 그리고 병리과 전공의의 향후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리과는 매년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병리의사들은 본인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병원에서 얘기해보면 다른 과의 전문의들도 병리과가 왜 미달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하곤 합니다. 왜 병리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을까요? 제가 아는 병리의사들에게 어떻게 병리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학생 때부터 병리과가 의사나 법의학자가 되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연차마다 한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학생 때 지도 교수님이 병리과 교수님이셨거나 병리과에 친한 선배들이 있거나 친구가 병리과를 갔거나 해서 병리과에 대해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병리과 지원자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병리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병리과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본과 1학년 때의 병리학 수업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 병리과의 실제 모습과 병원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리과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여느 임상과들과 마찬가지로 환자 진료입니다. 환자를 대면해서 환자의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할 일은 거의 없지만, 병리과는 환자의 몸에서 얻어지는 생검 조직이나 수술 조직, 세포 검체들은 육안으로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꽃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는 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리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리의사가 그 병을 뭐라고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이 확진되고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잠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CT 사진은 췌장에 생긴 종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라면 약을 쓰면 되지만 악성 종양이라면 PPPD라는 광범위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임상상이나 영상 소견만으로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병리과는 이 병변의 생검 조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최종 진단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병리 조직을 보는 눈은 병리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다른 어느 과도 이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병리의사는 직접 대면해서 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사실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의사보다 깊이 알고 임상 의사들에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고 내리는 진단 외에도 병리과에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면역 조직 화학 검사라는 것으로 조직 내에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형태학적인 소견이고, 저희 이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했을 때 이 갈색으로 발현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단백질 발현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사법들을 통해서 형태학적으로 종양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진단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병의 특성을 파악해서 치료 반응이나 예후를 예측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분자 검사는 최근 들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검사로, 예를 들면 염색체의 일부에 결합하는 형광 탐색자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내는 피쉬 검사라든지 환자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는 NGS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환자에게 표적 항암제가 잘 들을지를 예측하거나 환자 질병의 특성을 예측하는데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뇌종양이나 폐암 등 여러 암종에서는 이미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환자의 조직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이러한 분자 검사들은 모두 저희 병리과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고 현재 다양한 최첨단 분자 검사들을 세브란스 병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리과가 하는 업무들 중 하나로 다학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병리의사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에는 미미하지만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치료의 방침의 결정이 어려운 케이스들에서 병리의사가 임상의에게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의견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이때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진단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는 현재 16명의 교수진, 그리고 임상 강사 전공의, 그리고 많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리과의 업무 공간은 크게 병리의사가 판독을 하고 유관검사를 하는 공간과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각종 병리검사들을 시행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병리과 전공의가 되면 주로 판독실과 유관검사실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전임 교수님들은 각 세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각 교수님들의 전공 및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브란스 병리과에서는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다양한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물론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도입에 있어서도 저희 세브란스 병리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병리과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대학병원 병리과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의 차별점은 스텝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재작년부터 구축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 주도적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저 노동력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짜여진 수련 스케줄을 바탕으로 수련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공의의 총수가 줄더라도 각 전공의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리과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전공의 개개인이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브란스 병리과 전공의가 되면 각자 개인 듀티에 맞춰서 유관 검사를 하거나 교수님과 판독을 하고 그 외에 주어지는 시간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어진 일만 다 끝낼 수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칼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것은 모든 저희 병리의사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저희는 당직, 응급, 휴일 근무가 없습니다. 근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주 5일제이고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물론 본인 업무가 다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남아서 일을 해야 할 수 있지만 연차가 올라갈수록 칼퇴할 수 있는 날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공의 수련 스케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수적인 수련 과정은 크게 유관병리, 조직병리, 세포병리, 그리고 분자병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이 이 유관병리와 조직병리입니다. 조직병리 같은 경우 매달 세부 파트에 배정이 되어서 각 파트의 교수님과 함께 1대1로 배우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각 연차별로 배정되는 파트는 전연차는 주로 GI, 브레스트, OBGY 같은 제너럴 파트, 그리고 고년차는 좀 더 스페셜한 파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파견기간이 있고 분자병리 실습기간이 있습니다. 연차별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보면 1년차에는 주로 유관검색과 제너럴한 조직 판독에 참여하게 되고 2년차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파견은 2, 3년차 중 한 달을 아예 국가수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판독 듀티가 없고
참관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전공의들이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분자병리 실습 기간은 2, 3년차 중 2달간 의과대학의 병리학교실 연구실에서 기본적인 병리 관련 실험들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간으로 이거 역시 전공의들이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는 기간이고 병리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세브란스 병리과만이 가지고 있는 수련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근무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모습은 저희가 유관 검사하는 모습이고 이제 수술에서 얻어져서 이제 저희 병리과로 접수된 검체를 저희가 유관으로 보고 이제 절제를 하고 필요한 검체 조직을 이제 슬라이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카세트에 넣어서 포맷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 그 슬라이드를 저희가 보고 1차적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면서 판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그 다음날 이제 그 준비한 슬라이드를 교수님과 함께 보면서 1대1로 배우고 점점 스스로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쌓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실제 병리 케이스를 바탕으로 저희 전공의가 병리 슬라이드의 소견을 공부해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기간 동안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MD 앤더슨 같은 저명한 연구소에서 참관을 해볼 기회도 있고 주로는 고년차에 미국에서 개최하는 병리학회인 USCAP이나 유럽 병리학회 아니면 그 밖에 각종 암종별 해외 학회들 중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회식과 병리학회에서 찍은 전공의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회식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매우 적게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리과 전공의의 향후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를 나온 교실원들의 진로 현황을 보시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개원과 법의학 그리고 그런 그 대형 랩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무슨 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업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할 또 다른 큰 선택은 교수나 3차 병원의 스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로컬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다른 과들과 달리 저희 병리과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희 병리과는 최근 3, 4년 동안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든 반면에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병리과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시더라도 병리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 지원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기회가 무척 많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리학회의 구인구진 라인입니다. 제가 전공의일 때만 해도 여기에 거의 글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보시면 제가 지금 지난 8월 10일에 확인한 것인데 최근 한 달 동안만 거의 15개가 넘는 구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병리과를 선택하신다면 특히 아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봉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병리과 전문의의 봉직의 기준 연봉은 내과 계열 임상의사와 거의 유사하고 대형 랩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과 봉직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병리의사는 실질적인 정년이 없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높은 근무 강도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은 과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병리의사는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원한다면 정년 후에도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신 교수님들이 의료재단이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를 요약해보면 병리과는 병원에서 환자 조직과 세포에 대한 진단을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응급, 휴일 근무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갈수록 QOL이 높아지는 과입니다. 세브란스 병리과의 전공의 생활은 개개인이 각자 듀티에 맞춰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수련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병리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세브란스 병리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홍보 영상도 확인하시면 저희 병리과 전공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